어제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여기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진 위치가 바로 팩공장 1기가 만들어질 부지입니다. 정말 웅장한 모습입니다. 팩공장 한 곳을 짓기 위한 규모가 저 정도라니 앞으로 2기, 3기, 4기까지 모두 들어온다면 그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 근접한 부근의 숙소들은 최소 월세 시작가가 70만원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숙소를 사용할 주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월세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현재 영상의 위치는 지도에 점을 찍어 놓은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게 원삼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 표시한 구간만 확장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건부장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DRAM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던 삼성전자 DS 부문보다 영업이익에서 2배 가까운 실적의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매출 17조 5731억, 영업이익 7조 300억, 순이익 5조 7534억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영업이익 6조 4724억을 넘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3분기 매출 29조 2700억, 영업이익 3조 8600억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증권가에서 제시한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에서 5조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발표 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에 희비가 엇갈린 원인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공급 효과에 따른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반도체의 필수품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는 압도적인 상태입니다. 점유율은 53%로 2위 삼성전자와 두 자릿수 차이가 벌어진 상태인데요. 글로벌 AI 칩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관문을 유일하게 넘었습니다. 현재 세계 최초로 5세대 HBM3E 12단 양산에 돌입한 것은 물론 2027년까지 HBM 주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HBM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팩공장에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경영진들은 용인 처인구 원산면에 만들어질 SK하이닉스 팩공장 1기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여기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진 위치가 바로 팩공장 1기가 만들어질 부지입니다. 정말 웅장한 모습입니다. 팩공장 한 곳을 짓기 위한 규모가 저 정도라니 앞으로 2기, 3기, 4기까지 모두 들어온다면 그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옆에는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들도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정직원들이 사용할 사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팩공장 1기를 본격적으로 짓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현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팩공장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건설 인력들이 유입이 될 원산면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역동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현재는 아주 시골의 모습이지만 점차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들로 인해 주변 모습들은 아주 많이 변해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식당, 카페, 상가, 다가구, 사무실, 주차장, 야적장, 주기장 등등 엄청나게 들어와야 하기에 이러한 변화들은 토지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곳이 바로 원산면과 주변 일대입니다.
특히 원산면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사용 가능한 토지의 면적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렇기에 원산면 일대의 토지 가격은 상승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SK 정직원들이 숙소를 50개 이상 구해서 입주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현재는 소수의 인원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몇십 개 수준이지만 앞으로 그 이상의 단위의 숙소가 필요한 상황들이 수시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를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원산면 주변의 숙소들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가까운 백안면이나 안성까지도 숙소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근접한 부근의 숙소들은 최소 월세 시작가가 70만원 수준입니다. 판넬로 지어진 숙소도 70만원 이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골에서 월세가 70만원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산속에 아무런 인프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숙소를 사용할 주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월세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상이 어렵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우연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는 결과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원산면에 들어올 SK하이닉스의 파급력은 저희가 생각하고 피부로 느끼는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사 규모가 일반적인 산업단지 수준이 아닙니다. 전체 면적이 126만 평 수준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될 것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규모가 대략 20에서 30만 평 수준입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4개 정도가 합쳐진 규모이고 축구장 400개 이상의 크기 수준이니 가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주변으로 도로 여건들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적한 시골이라서 2차선 도로만으로도 충분히 차량 통행량이 커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수많은 공사 차량과 자재 이동 트럭, SK건설 정직원 차량, 건설 인력 차량, 협력업체 차량 등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도로 교통망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도 도로 확장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곧 다가올 폐공장 1기 공사 전에 도로 확장 공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로 공사가 한창 중인 보계 원삼로 도로 공사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계 원삼로는 SK하이닉스 북문 쪽에서 17번 국도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17번 국도는 양지 IC와 백안면 사이를 통행하는 도로이며 평소 화물 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이기도 합니다. 남용인 IC의 개통이 1년 정도 늦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지 IC를 이용해서 공사 차량과 건축 자재들을 실은 트럭들이 많이 이동할 것을 대비해서 보계 원삼로 확장 공사를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현재 2차선인 보계 원삼로를 내년 3월 3차로로 먼저 확장을 진행하고 혼잡을 줄인 다음 곧바로 4차로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 3월 3개 차로를 우선 가동해 인근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이 몰리는 혼잡 시간엔 가변 차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도로 확장 공사하는 주변에 빨간색 깃발과 노란색 깃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보상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의 노란색 깃발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깃발의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깃발은 강제 수용이 된 토지를 의미하고 노란색은 보상 협상 중이라는 의미이고 파란색은 보상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은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영상의 위치는 지도에 점을 찍어 놓은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게 원삼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 표시한 구간만 확장 공사를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적으로 보상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기에 공사를 일부 구간에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오른쪽 편에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로 중간에 공사로 인한 먼지가 많이 발생되기에 먼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가 다니는 것도 보이고, 도로 옆에 흙들을 파내기 위해서 포크레인들이 작업하는 것도 보입니다. 보게 원삼로 확장 공사가 1차적으로 3개 차선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많은 공사 차량들의 통행량을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다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멀리에서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거리가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 상태이고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언제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보게 원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SK하이닉스 공사 차량과 각종 건축 자재들 운반 차량, 원삼면 주민들 차량, 그리고 근무 인력들이 원활하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318번 국도 공사 현장과 하이닉스 주변 신설 도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